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암보험은요, 실비보험에 이어서 이미 많은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민영보험 중에 하나죠. 암에 걸렸을 때 진단비를 비롯해서 각종 암 치료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인데요. 자, 그런데 요즘에는요, 현대인의 스트레스, 식습관, 그리고 음주 등으로 인해서 암의 발병률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우리가 미리 우리의 건강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보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 특별한 암보험, 시작부터 끝까지 토탈 케어해드리는 암보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험의 기본 오늘 탄탄하게 구성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 시간에는 오늘은 사망 원인의 변화란 주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까지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보험플랜 119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점점 발병률이 높아지는 질병에 확실한 대비책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전화와 문자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까지 말끔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02-3153-2666번, 끝자리 2666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요. 무료 문자 창구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0113-3366-0110번, 메시지도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자, 암보험도 가입자에 따라서 효과적인 보장 구성이 다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내 상황에 맞게 보험을 잘 고르는 게 중요한데요. 암보험은 어떻게 고르는 게 좋을까요? 오늘은 효과적인 토탈 케어해드리는 암보험 소개해드립니다. 안수현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강의를 맡은 안수연입니다. 네, 오늘은요, 시작부터 끝까지 토탈 케어 암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험이라 하면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필요한 게 보험입니다. 오늘 필요한 정보는요, 어떤 정보냐면요, 내가 만약 암에 걸렸다 하면 내 전문 간호사가 저와 병원을 같이 가줍니다. 그리고 나와 나의 엄마, 부모님, 또 배우자의 부모님, 또 내 자녀까지 건강 상담과 그리고 병원 예약까지 해주는 1+3의 이런 정보를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암의 씨앗, 스트레스를 다스려라. 암은 왜 걸리는 걸까요? 암은요, 외부의 영향으로 생기는 게 아니고 내 DNA가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발생을 하는데요. 암의 첫 번째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몸 관리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암은 발병될 수밖에 없고요. 또 피할 수가 없습니다. 네, 2055년에 발견한 미이라에서요. 그 미이라에서도 암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암은 그 오랜 옛날부터 우리 몸에 존재했던 건데요. 그렇다면 현재는요, 3명 중에 1명이 암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암이 더 늘어날 것 같은데요. 암이 늘어난다면 나중에는 2명 중에 1명이 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래 살수록 암에 발병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리고 암과 같이 하는 시간이 긴데요. 그러면 우린 그에 따른 대비를 해야 됩니다. 암과의 동행. 이제 암은 절대 불치병이 아닙니다. 의학이 발달돼서요. 이제 완치율도 높아졌고요. 또 그에 따른 생존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젠 암이 걸렸다고 해서 사망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암에 대해서는
한 번 받고 끝나는 보장이 아니고 내가 암과 오래 살기 위해서는 한 번 받고 없어지는 보장이 아닌 반복적으로 계속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암보험이 필요한 시기인데요. 암 치료 방법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암이다 하면은 수술부터 했지만요. 요즘은 후유증도 낮고 완치율도 높은 이런 표적 항암 치료라든지 아니면 중립자선 치료기 또 면역 항암제 같이 점점 그 의학이 발달되고 있는데요. 암보험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한 번만 받으면 없어지지만 우리가 보통 암 수술할 경우에는 입원해서 수술을 하잖아요. 하지만 이런 표적 치료나 중립자선 치료 그리고 면역 치료 같은 경우는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 게 아니고 병원에 통원을 해서 치료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암보험이 변화돼야 됩니다. 지금의 암보험 같이 한 번만 주고 없어지는 보장이 아니고요. 내가 병원 갈 때마다 보장을 받는 암보험으로 변경이 돼야 되는데요. 오늘의 보장 내용은요. 내가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을 갑니다. 그러면 병원을 갈 때마다 하루에 암 통원비를 10만 원을 보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수술을 하지 않고요. 암의 부위를 줄이기 위해서 항암이나 방사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입원이 아닌 통원을 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병원을 갈 때마다 한 달을 가든 세 달을 가든 매일 갈 때마다 하루에 10만 원씩 받는 보장이 오늘의 플랜 내용입니다. 우리가 암을 치료하려면요, 내 몸이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암 치료와 건강 회복을 하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내가 암이 걸렸다고 해서 집안일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나를 대신해서 가사 도우미를 보내줍니다. 그것도 100번씩이나요. 우리가 집안일을 하다 보면 사실 이런 주부님들이 하는 일이 제일 많이 힘들잖아요. 4시간 제공되고요. 청소와 관련된 전반적인 서비스. 나를 대신에 집안일을 할 수 있는 가사 도우미를 보내주는 게 오늘의 또 플랜 내용이고요. 네, 우리가 항암 치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항암제 같은 경우는 부작용으로 머리도 빠지고 목도 다 헐고 이렇게 부작용이 있었지만 제2 항암제인 표적 항암제 같은 경우는 암만 골라서 죽이잖아요. 하지만 오늘의 항암제 같은 경우는요. 제1 항암제,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 이런 구분이 없이 항암제의 구분이 없이 또 식약청에 등록이 됐는지 안 됐는지 구분 없이 내가 하는 행위가 항암 방사선을 하든지 약물 치료를 받는다면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는 게 오늘의 내용입니다. 네, 우리가 암에 걸리면 사실 고통이 많이 있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호스피스 병동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호스피스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용도 많이 들고요. 또 내가 호스피스 병동에 있다면 내가 내 생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의 플랜 정보에서는요. 입원을 하거나 아니면 가정에서 이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내 남겨진 가족을 위해서요. 3천만 원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 같은 경우는 말기에 고통이 많이 심하잖아요. 그리고 통증 완화를 위해서 또 보장받을 수가 있고요. 또 암을 극복하기 위해서 재활치료 받는 이 재활치료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의 보장 내용입니다. 그동안은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하루에 내가 병원을 갈 때마다 반복적으로 통원비 하루에 10만 원입니다. 그리고 내 약이 어떤 약이든지 표적 항암제든지 면역 항암제든지 구분 없이 치료를 받는다 하면 최대 3천만 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나를 대신해서 나를 도와줄 가사 도우미를 100회까지 보장받을 수가 있는데 나는 집에 도우미 오는 게 너무 싫어 이러시는 분들은 현금으로 나머지 횟수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이 사실 처음부터 시작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위나 십이지장 이런 대장에 양성 종양이 생긴다면 수술할 때마다 또 보장받을 수가 있고요. 내가 암에 관련돼서 재활치료를 받는다. 그러면 또 보장받을 수가 있고요.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또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대 기간인 양성 종양에 또 수술이 폴립이 생겼다. 이럴 때도 수술비를 받을 수가 있고요. 여기서 암 치료 관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암이 걸리면은요, 내 면역이 어떤지 검사하는 거 보장받을 수가 있고요. 암이 걸리면 내 면역이 당연히 낮아지겠죠. 나중에 낮아질 거를 대비해서 내 몸에서 면역 세포를 발치해서 내 몸에 이식을 하는 겁니다. 이식하는 비용까지 다 보장되는 게 암 치료 관리가 있고요. 일단 암의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내 가족들에 다 상심을 합니다. 아, 앞으로 어떻게 치료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리 상담 서비스도 되어 있고요. 내가 암 치료를 받은 이후에 암이 재발이나 전이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식생활을 하고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까지 암 치료 관리에서 또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암이 완치가 된 이후에 1년이든 2년이든 혹시 재발되는 거 아니야? 요즘 몸이 좀 이상한데 우리는 PET-CT 검사를 합니다. 그런 재발에 전이에 관련돼 걱정됐을 때 하는 PET-CT 검사까지 이 암 치료 관리에서 보장이 되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 혹시나 내가 암의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여태까지 낸 돈은 전부 돌려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보장은 납입 면제가 돼서 계속 반복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게 오늘의 플랜입니다. 네, 보험료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연령별 납입 기간이 상이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보장 같은 경우는 안보험입니다. 암에 관련된 메디케어 서비스예요. 그러면 내가 한 달에 돈을 많이 내고 돌려받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적게 내고 돌려받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안 오르는 비갱신보다는 한 달이라도 적은 보험료를 내고 보장을 크게 가는 갱신이 유리한데요. 40대 같은 경우는 30년 갱신입니다. 70세에 내가 보험료를 더 낼까 말까 고민하시면 되고요. 한 달에 보험료 남자분 25,300원, 여자분 27,380원입니다. 그럼 50세분은요. 20년 갱신입니다. 70세에 내가 이거 보험을 가져갈 건지 고민하시면 되고요. 남자는 42,190원, 그리고 여자는 33,310원인데 이 보험 자체가 보장을 받았다가 내가 암의 발병이 됐다 하면은 납입 면제와 내가 낸 돈을 돌려받는 보장이 오늘의 플랜 내용인데요. 보장도 오케이, 보험료도 환급이 되는 오케이 보험은요.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암 통원비, 내가 암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하루에 10만 원을 만약 매일 간다. 방사선을 하루에 10분씩 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 건강은 몸 상태는 다 다르잖아요. 한 번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나는 매일 조금씩 10분씩 방사선을 해야 된다. 그러면 1년 365일 방문을 한다면 365일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매일 10만 원을 보장받는 게 오늘 보장 내용이고요. 가사도우미, 사실 처음에는 암이 걸렸다 하면 어떻게 걱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계속 치료됨과 동시에 무뎌지죠. 그러면 집안일은 온전히 내 몫입니다. 그럴 거를 대비해서 가사도우미 100회 지원되고요. 사람 오는 게 싫어 하면은 원치 않을 시에는 현금으로 환불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말기 호스피스 병동, 우리가 암이 걸렸다 하면 내가 어떻게 생을 마무리하는 게 다 처음부터 나서부터 사망할 때까지가 파노라마 같이 다 펼쳐진다잖아요. 하지만 이 호스피스 병동에서 좀 편안하게 내 삶을 마무리하면서 또 통증도 완화할 수 있는 게 입원형, 가정형, 말기 호스피스 병동 보장입니다. 그리고 암이나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상해 질병 80% 후유장애를 혹시 납입 중에 20년
30년 안에 혹시 이런 진단을 받으셨다면 납입이 면제되면서 내가 낸 돈은 모두 돌려받는 게 오늘의 보장 내용입니다. 최종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유사암도 감액이 없습니다. 유사암도 감액이 없이 하루에 10만 원씩을 횟수에 제한 없이 보장받을 수가 있고요. 암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가사 도우미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스피스 치료 보장이 가능합니다. 3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큰 병원 예약하기 힘들죠. 내가 당장 나는 치료받고 싶지만 유명한 의사분들은 3개월, 5개월 후에 밖에 예약이 안 됩니다. 하지만 전담 간호사도 매칭이 되고요. 내 가족 또한 아플 때 병원에 예약이 가능한 게 오늘 플랜이고요. 암 진단 시 내가 냈던 보험료를 전부 돌려주는 환급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사람만 가입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고혈압, 고지혈, 최근에 대장 용종을 하나 띄었다 하더라도, 그리고 현재 디스크가 있다고 하더라도 서류 필요 없이 무서류로 인수 가능한 게 오늘의 플랜입니다. 한 달에 2만 원, 3만 원이란 돈으로 혹시나 내가 암으로 인해서 병원을 갈 때마다 10만 원씩 받는다는 거는 2만 원 내고 3만 원 내고 10만 원을 돌려받는 그 페이백 기능의 보장 내용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플랜의 강희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정말 토탈케어 암보험이라고 자신 있게 소개시켜 주신 이유가 있었네요. 이게 정말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장점이 많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진단비만 딸랑 나오고 끝나는 보험과는 완전히 다르고요. 진단비는 기본에다가 일단 암 진단을 받으면 내가 앞으로 낼 돈은 전부 사라지고요. 그동안 냈던 돈까지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요, 암에 걸렸을 때 입원하지 않으시고 통원 치료 받으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럴 때 병원만 한 번 가도 갈 때마다 10만 원씩 준다고 하고요. 거기에다가 항암 치료 시 최대 3천만 원 나오죠. 또 최대 100회까지 또 가사 도우미를 집으로 부를 수가 있다고 해요. 새로 나온 보험이라 그런지 정말 많은 분들께 필요하고 좋은 보장들로만 꽉 채워서 출시된 보험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가님께 여러 가지 좀 질문 드릴 게 있어요. 자, 보통 암보험의 경우 일단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암 통원비 10만 원씩 준다고 하셔서 이 1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닌데 몇 회까지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암 진단 받으면은 아예 보험료를 쭉 안 내도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일당이라 하면 사실 기간에 제한이 있었어요. 뭐 질병 입원 일당이든 상해 입원 일당이든 뭐 첫날부터 180일, 첫날부터 120일 이런 제한이 있는데 오늘의 그 암 통원비는요,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만약 내가 매일 그 병원을 가야 된다면 횟수에 제한 없이 30일이든 50일이든 100일이든 반복적으로 10만 원씩 보장을 받는 게 오늘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보통 암 진단 시 납입 면제되는 거는 웬만한 보험은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보장 같은 경우는요, 암으로 진단을 받았다. 또 암 이외에 뇌졸중이나 급성 심근경색, 또 고도 후유장애 진단을 받는다면 앞으로의 보장을 쭉 가면서 내가 여태까지 냈던 보험료도 돌려받는 그런 보장 내용입니다. 네, 신기하네요. 보통 보험들은 입원을 해야지 보장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입원하지 않고 통원만 해도 10만 원씩 받는 거를요, 횟수에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납입 면제로 앞으로도 안 내고 그동안 내가 쭉 냈던 돈까지 돌려받는 페이백 서비스까지 가져갈 수 있다고 하니까 꼭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요. 특정 치료 방법에만 우리가 쓸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이거 궁금하고요. 이게 보장이 안 되는 기간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치료는 언제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대부분 암은 90일의 면책 기간이 있죠. 그리고 뭐 유사암 같은 경우는 뭐 면책 기간이 있는 회사도 있고 없는 회사도 있는데 이 항암 같은 경우는요, 내가 오늘 준비하고 내일 만약 항암 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요즘 항암 치료제가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부작용이 많은 항암 치료가 있지만 시청자분들이 많이 좀 궁금하시는 질문들이 있어요. 표적 항암제는 그러면 뭐 면역 항암제는 안 되냐? 그 식약청에 등록이 되어야지만 보장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을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오늘의 보장 내용에서는요, 식약청에 등록이 되어 있든
등록이 아직 허가가 안 났든 전부 상관없이 내가 방사선 치료나 약물 치료를 한다면 무조건 최대 3천만 원까지 그냥 정액적으로 보장받을 수가 있는 게 오늘의 보장 내용입니다. 약물 상관없이 항암 치료만 받으면 치료비 받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오늘 가입하셔도 당장 내일부터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편안하게 연락 주셔서 한번 보장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안수현 전문가님과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나도 암보험 가입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암보험이 있지만 진단비로만 가입을 해 놓으신 분들 오늘 소개해드린 이렇게 토탈케어 암보험으로 암에 있어서만큼은 완전 무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 출시된 유리한 보험 알아보고 잘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전화, 문자 번호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테마플랜 AB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잘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테마플랜 ABC의 주제는 사망 원인의 변화라고 합니다. 오늘은 고은정 전문가님과 함께 해볼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전부터 이제 미세먼지나 황사가 심해지면서 마스크를 쓰는 게 일상이 되긴 했지만은요. 요즘 코로나까지 터지니까 마스크가 없으면 외출조차 힘든 상황이 됐거든요. 네. 자, 이렇게 좀 분위기가 달라지고 또 사망 원인도 바뀌어 갈 것 같은데요. 요즘 추이가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회 변화를 다 반영을 하게 되어 네.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매번 이게 변화가 될 때마다 이제 제가 나름대로 공부를 해보는데, 일이 암은 늘 변하지 않고 이 뇌혈관, 삼위 심혈관 이런 것도 늘 변하지 않는데, 의외로 폐렴. 이게 예전에는 7위, 8위였는데 지금 4위까지 올라온 4위요? 네, 엄청난 질환이 됐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런 변화, 그러니까 환경의 변화 내지 사회 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4위까지 폐렴이 치고 올라왔다고 하니까 네. 생각해보면 폐렴이라고 하면 우리가 흡연하시는 분들이나 네. 걸리는 질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4위라고 한다면 흡연율은 저는 많이 줄어든 걸로 그렇죠. 알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된 걸까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도 좀 약간 의아하더라고요. 예. 분명히 흡연 인구는 제 주변에서만 봐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왜 폐가 문제가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요번에 그 호흡기 질환, 그러니까 그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예. 이게 호흡기 질환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호흡기 질환하면 보통 우리가 폐를 떠올리기 마련인데 그처럼 폐는 앞으로 계속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같은 경우를 보니까 예전에 왜 사스나 예. 아니면 메르스 같은 경우에도 같은 바이러스가 변형이 돼서 이제 코로나19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 세 가지 모두 다 호흡기 질환이고요. 이게 보면은 어느 정도 일정 주기에 따라서 계속해서 호흡기 질환, 새로운 호흡기 질환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데 호흡기 질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예방이 좀 쉽지가 않을 수밖에 없는 게요. 어떤 음식 때문이나 아니면 예. 어떤 생활 습관 때문에 일어나는 병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 부분을 예방하거나 하지 않거나 먹지 않거나 할 수가 있는데 호흡기는 말 그대로 내가 숨을 쉬지 않고서 살아갈 수가 없기 그렇죠. 때문에 앞으로 호흡기 질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예방하거나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쭉 가져가되 내가 이 부분을 계속 뭐 사망까지 이르지 않게 아니면 치료를 해가면서 계속해서 가져가야 될 질환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네요. 우리의 환경이 달라지니까 우리가 네.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네네. 결국에는 뭐 코로나를 비롯해서 결국엔 호흡기 질환에 대한 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네. 살펴보면요. 이번에 코로나19가 사람들이 되게 많이 힘들어했던 이유가 네. 처음에 사망자가 계속해서 속출이 됐잖아요. 맞아요. 무서웠어요. 네, 그리고 그 전염이 되는 환자들도 계속해서 뭐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엄청난 집단으로 감염이 된다거나 네. 하는 것 때문에 많이들 두려워했는데요. 사망 원인에 보니까 이게 코로나 하면은 보통은 우리가 이게 호흡기 질환이니까 폐로 인해서 예. 사망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아니에요? 의외로 폐렴 같은 경우에는 5위 6위예요. 기존에 아. 내가 폐렴을 앓고 있던 분이 코로나19에 감염되고 나서 사망한 원인은 예. 의외로 5위, 6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1위는 고혈압 환자였습니다. 아니 고혈압, 당뇨가 정말 흔하잖아요. 네, 엄청 흔하죠. 그러면 이런 분들이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은 네. 이로 인해서 사망할 확률이 높다는 거네요. 제일 높았어요. 그러니까 아. 1위가 고혈압이었고 2위가 당뇨 환자였는데 네.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들을 보니까 가장 많은 인구가 고혈압 환자였고요. 그 다음이 당뇨 환자였기 때문에 네. 고혈압, 당뇨는 되게 흔한 질병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코로나19에 제일 취약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기사에서 보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뭐 어떤 분이 사망을 했다라는 기사를 보면은 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기저질환이 있거나 네, 그쵸. 병력이 있었다라고 써 있는 그런 내용들을 네. 많이 봤는데 이게 이거네요. 네, 기저질환이 막 키워드로 올라오고 예, 기저질환 맞아요. 도대체 뭐야 이랬는데 기저질환이란 건 결국엔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질병인데 네. 그중에서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아. 고혈압 환자였습니다. 무섭습니다. 자, 고혈압과 당뇨 있으신 분들 지금 좀 각성이 되실 것 같은데요. 코로나 이전에도 사실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은 컸었잖아요. 네, 요즘은 오히려 황사 얘기는 조금 덜하는 게 맞아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안 쓴 분들이 없잖아요. 예전에는 왜 황사 마스크 이랬는데 요즘은 네. 그냥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끼다 보니까 맞아요. 오히려 황사는 문제가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미세먼지 자체는 계속해서 잔존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코로나에 집중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마스크를 쓰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황사나 미세먼지에 대한 두려움은 조금 더 감소를 했는데요. 예. 만약에 코로나19가 백신이 나타나서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미세먼지 문제는 사라질 수가 없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새로 출현하는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이 먼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아니면 황사에 대해서는 늘 두려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미세먼지가 왜 위험한가를 보면요. 미세먼지는 말 그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인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쉽게 호흡기로 들어가서 이게 쉽게 배출이 되지가 않습니다. 너무 입자가 작아서요. 네. 혈관까지도 들어간다고 네, 하던데요. 그래서 몸에 계속해서 축적이 되고 예. 배출이 되지가 않는데요. 얘가 그럼 축적되면 어디에 가 있을까가 또 되게 궁금하잖아요. 어디로 가요? 대부분은 혈관에 떠돌아다니다가 흡착이 된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고혈압이나 예. 당뇨처럼 이렇게 혈관 질환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가장 먼저 미세먼지로 인해서 질병이 더 심해진다거나 아니면 입원하거나 나머지는 그냥 미세먼지 때문에 네. 통원해서 치료를 끝낸다고 하지만 기존에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훨씬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입원까지 이르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렇겠네요. 코로나도 사실 장기전이 될 걸로 보이고 네. 만약에 이게 해결이 되더라도 미세먼지는 우리가 정말 진짜 평생 미세먼지로 인해서 우리가 좀 고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럼 이제 호흡기 질환 플랜도 암이나 뭐 3대 질병 플랜처럼 우리가 가져가야겠네요.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점점 필수가 예. 되는 플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암을 두려워하고 뭐 치매를 두려워하지만 실제로 그거는 사망에 이르는 질병이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거고요. 예. 많이 걸리는 질병 같은 경우에는 감기
우리가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감기가 결국에는 호흡기 질환이고요. 이게 이제 급성 기관지염. 그래서 뭐 목이 붓거나 뭐 기침을 한다거나 콧물 흘리는 분들 많잖아요. 거기에 요즘은 뭐 그 비염 환자도 엄청나게 많아졌죠. 그러니까 요즘 다빈도로 자주 볼 수 있는 환자들은 오히려 호흡기 질환 관련된 그리고 폐와 관련된 환자들이 계속해서 빈도수는 많아지고 있습니다. 환자 수 자체로 따지면 호흡기 질환 환자가 굉장히 많을 네, 거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의료비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겠네요. 네, 의료비 자체도요. 계속해서 늘어나긴 했지만 네. 최근 들어서 특히 의료비가 많이 늘어났던 이유가 환경이 점점 안 좋아져서 요즘 왜 네. 공기청정기 없는 곳이 거의 맞아요. 없잖아요. 모든 집에 다 이제 갖췄잖아요. 그래서 공기청정기라는 건 결국에는 우리가 먼지 그러니까 환경이 계속해서 나빠지기 때문에 공기청정기 들여놓는 건데 예. 그처럼 우리가 미세먼지가 높아졌을 때마다 그러면은 이런 환자들이 많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자료를 찾아봤더니 실제로 입원 환자는요, 특히나 미세먼지가 높아졌을 때 가장 많이 입원하는 환자들은 결국에는 이제 급성 기관지염, 염증이 있는, 그러니까 기관지에 염증이 있는 환자들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지만 2위가 또 천식이고 3위가 뭐 또 기관지염인데 예. 4위, 5위는 혈관 질환 환자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뭐 예. 통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보통은 뭐 미세먼지 하면은 호흡기니까 예. 그냥 이런 호흡기, 장기에 관련된 것만 생각하는데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혈관에 예. 흡착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혈관 질환 환자들이 이런 미세먼지가 높아질 때마다 입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네, 복합적으로 좀 대비가 필요해 보여요. 코로나도 대비하고 싶고 그쵸. 호흡기 질환도 대비를 하고 싶고 말씀 들어보니까 혈관 질환 쪽도 좀 플랜이 필요해 보이는데 네. 어떻게 준비해 보는 게 좋을까요? 제가 그래서 플랜을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앞서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사망까지 이르지 않고 완치가 됐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폐 같은 경우는 한번 망가지면 그 흔적이 남습니다. 예. 그래서 폐 섬유화처럼 이렇게 후유증이 남게 되어 있고요. 예. 거기에 사스나 메르스처럼 계속해서 호흡기 질환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특히나 유병자들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고령화 사회로 가면 그 최대 이렇게 빨리 가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유병자들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유병자들은 더더욱 이런 호흡기 질환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플랜 두 가지를 구성을 해봤는데요. A 플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폐 관련된 그런 플랜이고요. 폐에 B 집중하는. 플랜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처럼 혈관 질환 문제가 되신 분들이 폐뿐만이 아니라 호흡기 질환에서도 훨씬 문제가 되기 때문에 B 플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그런 고혈압이나 당뇨나 뭐 고지혈 그리고 뭐 심장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좀 더 적합한 플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A 플랜의 보장에 대해서 먼저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A 플랜 같은 경우에는요, 기존에 왜 요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네. 사망하셨던 분들이 사망보험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뭐 뉴스가 나온 적이 있었을 예. 거예요. 대부분 많이 갖고 계신 그런 사망보험금이 상해 사망을 가장 많이 갖고 계신데요. 상해 사망해서 못 받아요? 못 받죠. 왜냐하면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기 예. 때문에 결국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내가 사망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거는 그 질병 사망인데요. 질병 사망 보험금 1,000만 원 이런 거는 이제 무조건 가져가셔야 되겠고요. 거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호흡기 질환은 제일 1순위가 이제 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폐 관련 진단비로 A형을 구성을 해봤고요. B 플랜 같은 경우에는 그 각종 폐로 인한 수술뿐만이 아니고 이 먼지가 혈관에 흡착됐을 때 이런 혈관의 문제를 일으켰을 때도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에 집중을 했고 특히나 이번에 코로나19나 메르스, 사스는 특정 전염병으로 이제 지정이 되는데요. 예. 그럴 경우에 입원을 좀 길게 하잖아요. 보면은 그럴 경우에 입원 1단까지 두 개 다 모두 플랜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로나에 걸리게 돼서 입원을 하게 되면 평균 뭐 18일 정도 입원을 네, 한다고 하던데 그렇죠. 그걸 기준으로 A사에서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랑 보험료 살펴볼게요. 네. A 플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보통 평균 18일 정도 입원한다고 했을 때요. 입원 일당으로 그냥 일반 병실에 입원했을 경우에는 230만 원 받으실 수 있고요. 거기에 중환자실까지 입원할 예. 경우에는 이제 430만 원 보장을 받는 내용이고 코로나19나 질병으로 사망했을 경우에는 1,000만 원. 그리고 보통 우리가 폐가 망가진다 하더라도
말기 폐질환까지 가는 동안에 어느 정도 시간이 있잖아요. 그동안에 만성 폐질환으로 진단받았을 경우에 1,000만 원이 지급이 되고 거기에 더 진행이 돼서 말기 폐질환까지 갔을 경우에는 또 1,000만 원이 추가로 지급이 되고요. 거기에 폐질환 관련해서 수술했을 경우에도 1,000만 원이 지급이 되는 그런 플랜입니다. 그럼 보험료를 살펴보면요. 일단 남성이 아무래도 흡연 인구가 남성 쪽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폐 관련은 아무래도 남성의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40세 여성 같은 경우에는 18,000원 정도면 보장이 가능하고요. 오, 예. 남성 같은 경우에도 한 26,000원 정도면은 아까 뭐 질병 사망도 보장을 받고 거기에 코로나로 입원했을 경우에도 뭐 200만 원 넘는 그러니까 생활비가 충분히 가능한 그런 보험금이 지급이 될 수가 있고요. 50세 남자 같은 경우에는 56,000원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2만 원대로 구성이 가능하고요. 60세 예.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질병 사망이 들어가다 보니까 질병은 아무래도 고령자일수록 조금 더 그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보험료가 좀 많이 비싸요. 그래서 60세 남성 같은 경우에는 10만 8,500원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 5만 1,880원으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폐 질환에 집중하는 플랜에다가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혈관 쪽도 우리가 함께 보장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네. B 플랜이 그런 것 같은데 이건 보장 어떻게 돼요? B플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정말 내가 폐뿐만이 아니고 예. 정말 기저질환자들이 꼭 준비를 해보셨으면 해서 예. 구성을 한번 해봤는데요. B플랜대로 만약에 가입을 하신다고 한다면 만약에 내가 미세먼지로 인해서 아니면 호흡기 질환으로 인해서 내가 기존에 앓고 있던 혈관이 조금 더 문제가 생겨서 수술해야 될 경우에 뇌에 관련되거나 심장 관련된 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시술이나 수술할 경우에는 3,420만 원을 보장을 받는 내용이고요. 거기에 간 질환으로 인해서 수술했을 경우에는 2,220만 원. 그리고 이제 백내장은 어떻게 보면 미세먼지랑 상관이 없지만 기저질환 같은 경우에는 백내장이나 이런 게 조금 더 쉽게 빨리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백내장 수술했을 경우에는 60만 원인데 이는 한쪽에 해당했을 경우요. 보통은 눈은 양쪽에 같이 백내장이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양쪽을 다 수술할 경우에는 120만 원. 특히나 이제 당뇨 환자 같은 경우에는 좀 백내장이 좀 이른 나이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백내장이 당뇨가 기존에 갖고 있는데 백내장 수술할 경우에는요, 눈 하나를 수술했을 경우에는 1,160만 원. 그러면 양쪽을 수술했을 경우에 2,000만 원 넘는 그러네요. 그런 수술비를 받을 수 있고요. 예. 갑상선 질환 요즘 남자나 여자나 다 많이들 걱정하시잖아요. 예. 갑상선 결절로 수술했을 경우에도 1,000만 원 넘는 그런 보험금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가입이 가능한 플랜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앞으로 호흡기 질환이 계속해서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나 이런 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한테는 특히나 중요한 플랜이라고 볼 수 그럼 있습니다. 당뇨나 고혈압 있으신 분들 기준으로 보험료 이거 어떻게 돼요? 그렇죠. 만약에 보험료가 되게 쌉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당뇨 고혈압이 있는데 라고 예. 문의했을 때 보험료가 많이 비싸지면 뛰잖아요. 그건 또 문제가 되겠죠. 예. 그래서 저는 애초에 이 플랜 자체는 건강하신 분들보다는 기존에 뭐 혈관 질환을 앓고 있던 분들한테 특히 추천을 드리고 싶기 예. 때문에 그런 분들 기준으로 한번 보험료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남성 40세 남성 같은 경우에는 46,000원 정도면은 아까처럼 뭐 백내장이 됐던 아니면 혈관 질환이 됐던 폐 질환이 됐던 다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43,000원 정도면 구성이 가능하고요. 50세 남성은 77,000원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 57,000원 정도면은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보장 내용 다 가져가실 수 있고 60세 남자는 114,000원 그리고 여성은 71,000원 정도면은 아까 백내장 뭐 당뇨성 만약에 내가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 이런 게 다 있다 하더라도 예.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건강한데 먼저 나는 이런 걸 준비하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B플랜 보험료 보여드린 거에서 한 30~40% 정도 더 저렴하게 보장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기저질환 환자한테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이런 기저질환은 앞으로 나이가 들면서 생길 수밖에 없는 질환들이고 거기에 호흡기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건강하신 분들은 더 저렴한 보험료를 먼저 준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B플랜을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네, 보험료가 살짝 비싸지긴 하지만 그래도 유병자분들이 이런 보장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것 네네, 같거든요. 그렇죠. A 플랜과 B 플랜 중에 우리가 호흡기 질환의 플랜을 딱 제대로 좀 잡아본다면 어떤 거 추천해 주시겠어요? 네, 단순히 그냥 생각을 했을 때는 뭐 코로나19나 아니면 미세먼지가 네. 폐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이 되겠지만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의외로
그냥 호흡기 질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혈관 질환에 정말 문제가 되겠구나 싶고요. 특히나 고령화 사회로 이렇게 접어들면서 혈관 질환은 계속 혈관을 늙기 때문에 혈관 질환 누구나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질환이 될 텐데요. 그런 분들한테도 유리한 비플랜을 좀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특히 비플랜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보험료가 유병자 기준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고혈압이나 당뇨가 없이 건강하다고 하신 분들은 더 저렴하게 그런 같은 보장을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비플랜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병자분들은요, 꼭 호흡기 질환 플랜 이런 시기에 대비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코로나를 대비하고 그리고 폐 쪽으로도 대비를 하면서 결국엔 혈관 질환에 대해서 특히나 유병자분들은 너무나 위험한 질병인 만큼 소개해드린 비플랜 언제든지 연락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은 고은정 전문가님과 테마 플랜 AB 시간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실시간 전화와 문자 통해서 상담 바로 들어가 볼게요.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네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보험 고민으로 연락 주셨을까요? 저 엄마가 예. 가입해 주신 보험이 있었는데, 예, 그거 제가 독립하면서 이제 제가 내게 됐는데요. 예. 얼마 전에 다쳐가지고 병원 갔는데, 예. 실손도 안 돼 있더라고요, 잘. 아, 지금 실비가 없으신 상태인가 봐요. 네, 제가 보험료를 한 40만 원 정도 내는데, 네. 여긴 기본적인 것도 보장이 안 돼 있는 것 같아가지고 리모델링 이렇게 신청하는 거거든요. 아, 연락 잘 주셨습니다. 일단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증권 확인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33살이요. 네, 30대 초반이시고요. 자, 이렇게 아프고 나서야 좀 내 보험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특별한 가족력이나 우려되는 병력은 따로 없으시고요? 네네. 보험료는 어떠세요? 네? 보험료는 괜찮으신가요? 좀 줄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보장은 잘 받아야 되니까 저희가 살펴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네,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30대 초반이신 남성물의 증권입니다. 2009년도에 교보 CI 보험 가입해 주셨고 그리고 뉴통합 유니버셜 리빙케어 보험까지 지금 40만 원 정도 납입하고 계시네요. 자, 문의사항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입해 주신 보험을 최근에 물려받았는데 다치고 나서 보니까 실비가 없다는 걸 알게 되셨다고 해요. 보험료 대비 보장 적절한지 어떤 리모델링 필요할지 조윤아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저희 쪽에 문의 너무 잘 주셨는데 뭐 좀 더 미리 주셨으면 너무 좋았을 건데 최근에 아프신 다음에 실손이 없다는 걸 좀 아셨나 봐요. 네. 네, 아무래도 어머님이나 부모님이 가입해 주신 보험을 이제 성인이 돼서 물려받으면 이렇게 제대로 보장이 되어 있는지를 모른 채 보험료만 납부하다가 실질적으로 보험이 이렇게 필요한 순간에 내 보험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걸 아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도 조금 젊을 때 미리미리 저희 쪽에 점검을 주셔서 너무 잘 주신 것 같고요. 제가 가지고 계신 증권을 좀 받아서 미리 좀 살펴봤는데 오늘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 2건의 보험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는 교보 큰사랑 CI 보험 가지고 계세요. 혹시 CI 보험을 뭐 매체라든지 뉴스를 통해서 조금 어떤 보험인지 들어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 네, 들어본 적은 있는데 정확히는 네. 네, 아무래도 CI 보험은 매체에서 사실 많이 다뤄지는 보험인데요. 우선 기본적으로는 사망보험인 종신보험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약 1억 2천만 원 정도의 종신보험을 먼저 어머니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만약에 사망하기 전에 어떠한 그 시청자님에게 그럴 일 없겠지만 중대한 질병이 찾아온다면 여기에서 50%인 6천만 원이 진단자금으로 선 지급되고 나머지는 사망보험금으로 남는 형태인데요. 사실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질병이라는 게 아마 시청자님이 생각하는 질병과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보니까 나이가 젊으시더라고요. 그러면 네. 중대한 질병이라고 하는 건 어떤 후유 장애가 남는 경우에 중대한 질병이라고 보는 경우가 네. 많은데요. 지금 젊으시다 보니까 예전처럼 정말 뭐 큰 질병이거나 터지거나 막혔을 때 그런 뇌출혈로 인해서 진단을 받으실 확률보다는 뭐 건강검진을 통해서 조기 발견이 된다거나 그 혈관 질환으로 만약에 진단을
받으시면 진단자금을 받으실 수 없는 게 사실상 CI 보험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조금 감액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납입하신 지가 11년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9년만 납입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감액을 하셔서 유지하시는 방법이 좋으실 것 같은데 이 안에 있는 특약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80세 만기이긴 하지만 비갱신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술이라든지 입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시면 진단자금이라든지 수술비를 80세까지 비갱신으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요. 조금 필요 없는 주계약을 조금 감액하고 뭐 뇌출혈을 진단비인 이 남성건강치료특약 이런 특약 부분을 부분적으로 감액하면서 가져가시면 제 생각엔 좋을 것 같고요. 또 네. 두 번째로 가입하신 보험은 2016년에 리빙케어 보험을 가입하셨는데 이 이름이 리빙케어여서 잘은 모르셨는데 이 보험도 CI 보험이에요. CI 그렇군요. 보험을 이름을 조금 바꿔서 리빙케어 보험이라고 가입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종신보험의 형태인데 중대한 질병이 걸리면 즉 5천만 원에 80%인 4천만 원이 진단자금으로 나오는 건데 여기에 아까 처음에 가입하신 보험 같은 경우는 특약이 비갱신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번째 가입하신 보험은 특약이 혹시 갱신형인 거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특약이 갱신형이에요. 그래서 3년 또는 15년마다 계속적으로 돈을 올리면서 납입을 내가 보장을 받는 동안 계속 돈을 납입하셔야 되는데 보니까 젊으시잖아요. 그래서 네. 이왕이면 비갱신으로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쉽지만 이 두 번째 최근에 가입하신 보험은 조금 정리하시는 걸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실손이 정말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리모델링이 분명히 필요한 시점이다 보니까 제가 제안하는 플랜은요. 지금 가지고 납입하고 계시는 보험료는 약 39만 원 정도를 납입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뚝 떨어뜨려 드릴 거예요. 어떻게 떨어뜨릴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1억 2천이었던 종신을 조금 반 정도로 감액을 하고요. 요즘에 손해보험으로 보험을 준비하시면 훨씬 보장이 다양한데요. 제가 여기에 열거한 것보다 훨씬 많은 보장을 받으실 수 있지만 제가 대표적인 몇 가지만 네. 설명을 드리면 상해로 인해서 후유 장애를 얻으시면 뭐 큰 후유 장애가 아닐지라도 3%부터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1억 한도 내에서 내가 받는 퍼센테이지로 상해 후유 장애를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지금 회사를 만약에 다니시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도 요즘에 건강검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뭐 네. 용종이라든지 이런 부분 떼시면 이거 나는 내시경으로 하기 때문에 수술인지 모르지만 이것도 수술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건강검진 조기 발견들을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진단비를 같이 20만 원, 30만 원을 준비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회당 할 때마다 나오실 수 있고요. 또 요즘 남성분들 통풍, 대상포진, 요로결석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진단을 받으시더라고요. 젊은 친구분들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100만 원씩 진단비를 받으실 수 있는 거 같이 준비해 드렸어요. 그리고 진단비는 뭐 당연히 암, 뇌혈관, 허혈성으로 훨씬 보장 범위가 넓게 CI 보험에서는 중대한이어야 하지만 여기서는 혈관 질환으로도 진단비를 받으실 수 있게 제가 준비했고요. 또 진단비는 사실 한 번 받으면 사실 사라져요. 근데 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해서 이 혈관을 좀 좁아진 혈관을 넓혔을 때 시간이 흐르면 이게 또 좁아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 회차의 수술을 하시는 경우가 되게 다반사인데 지금 젊으시다 보니까 사실 진단비만 가져가시기에는 앞으로 수술을 하시면 사실 진단 한 번 받으시면 수술비가 없으면 더 이상 받을 게 없는데 수술비를 준비하시면 정말 진단비 못지않게 2천만 원, 3천만 원 할 때마다 받으실 수 있는 수술비를 넣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보니까 운전자 보험이 없으시더라고요. 운전하시죠? 네네. 네, 지금도 차예요. 그래서 제가 통합보험에 운전자 보험을 좀 같이 넣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뭐 벌금이라든지 합의금이라든지 변호사 선임 비용, 이 운전자 보험에 비용 담보도 같이 넣어드릴 건데 이렇게 하면 약 네. 15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준비하실 수 있는데요.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요즘 민식이법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정말 네. 최근에 뉴스에서 민식이법이 이거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네. 있어요. 정말 쉽게 설명을 드리면 나는 스쿨존에서 가만히 정차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아이가 와서 부딪히면 합의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벌금이라든지 또는 정말
법적으로 처벌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뉴스에 제가 보니까 초등학생 친구들이 민식이법 놀이라는 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거 혹시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친구들이 이걸 알고 운전하고 있는 그 운전자분들을 위협한 놀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시대적으로 꼭 준비하셔야 되는 게 운전자 보험이셔서 여기 통합보험에다 준비하시면 5,000원 정도면 준비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이 총 준비해 드렸고요.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네, 그 자동차 보험이랑은 좀 다른 거죠? 그쵸. 자동차 보험은 어쨌든 나를 보장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차나 내 차와 상대방의 병원비 정도를 보장을 한다면 이 자동차 보험이 아닌 운전자 보험은 혹시 모를 내가 인사사고가 났을 때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나를 보호하는 보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현 시대에는 반드시 꼭 필요한 보험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CI 보험은 훨씬 보장 범위가 넓은 뇌혈관이나 허혈성 준비로 좀 도와드렸고요. 반복되는 수술비로 조금 더 강화시켜 드렸고, 네, 그리고 지금 준비되지 않았던 실손도 9,500원밖에 하지 않아요. 젊으셔가지고요. 네. 그래서 실손 보험까지 다 준비해 드렸을 때 총 납부하셔야 되는 보험료가 28만 원 정도로서 지금 내셨던 보다 한 10만 원 정도가 더 감액 더 적게 내시면 보장을 훨씬 넓게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요. 정말 이제라도 네. 아셨으니 보장을 조금 늘려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마음에 드실 것 같아요. 지금 시청자님 네. 30대 초반이니까 너무 젊으시니까 중대한 질병보다는 쉽게 좀 나타날 수 있는 질병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교보 CI 보험이랑 이 리빙케어 종신 보험은요. 지금 뭐 정리를 하거나 좀 감액을 할게요. 줄인 다음에 정말 실비는 10,000원 안 되게 준비해드리면서 필요한 보장들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넣어드렸거든요. 네. 네, 보험료까지 10만 원 넘게 줄여드렸으니까 이렇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자, CI 보험을 들고 계시거나 혹은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보험 이렇게 확인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 문자 연락 주시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 보험 플랜 19 더욱더 도움되는 보험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